저는 여러분 이 독서법을 진짜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독서법으로 책을 읽었고요. 이번 주에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책을 이 독서법으로 읽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독서법을 너무 사랑하는데 문해내공의 관련 내용이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진짜 감탄을 했어요. 이 독서법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오늘 특강 보신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소름 돋았거든요. 소름이 실제로 돋았어요. 진짜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집중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해보세요. 이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꾸준히 하시죠? 말 그대로 여러분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저는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요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 브레인이 어떤 짧은 쇼츠 같은 디지털 컨텐츠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럼 뭘 해줘야 되죠? 디톡스를 해줘야 돼요. 진짜 디톡스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확실한 디톡스가 없습니다. 그거를 서울대 신종호 교수님이 완벽하게 문해내공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여러분 한 24번째, 5번째 특강일 텐데 이 책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좋은 내용들이 진짜 꽉꽉 담겨 있어요. 무조건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특강을 30개, 40개 찍어도 이 책의 딱 10분의 1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읽어드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미 여러 번 공부했죠? 여러분의 전두엽은 쉽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측두엽이랑 후두엽만 자극된다니까요. 거기 자극돼도 좋겠죠. 근데 책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전두엽이 우리의 타겟이에요. 뇌 활성화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독서법은 낭독인데, 낭독의 힘, 낭독의 효과를 우리 신종호 교수님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짜 전문가예요. 최근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소리의 힘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눈으로 정보를 훑는 데 그치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다시 듣는 과정이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활성화한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뇌가 진짜 완벽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문해력과 기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독자라면 소리내어 읽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낭독을 해주셔야 돼요. 낭독은 사고와 기억을 함께 끌어올리는 강력한 공부법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설명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저는 낭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더 잘 남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꼭 직접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페이지는 낭독을 꼭 해보세요. 밑줄 그은 부분은 반드시 낭독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소리내어 읽기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의 각인 효과에 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심리학자 콜린 맥클라우드 교수는 소리내어 읽는 행위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1년의 연구로 밝혀왔다. 그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훨씬 잘 기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생산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 레퍼런스도 있죠. 95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눈으로만 읽거나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보다 텍스트를 직접 소리내어 읽었을 때 기억의 장기 보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시각적 문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입술과 성대를 움직이는 운동 감각과 목소리를 듣는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리내어 읽기는 문자 정보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발화하고, 그렇네요, 귀로 되돌려 듣는 복합적인 인지 과정인 것이다. 이때 뇌는 해당 정보를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훨씬 더 뚜렷하고 입체적인 경험으로 각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내공 읽어보신 다음에 특강 보시죠? 진짜 복습으로 최고입니다. 이미 전두엽 한번 자극했잖아요. 이제 복습을 특강으로 하시면서 그때 축두엽과 후두엽도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아니면은 이 특강으로 예습을 해서 이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 다음에 직접 읽어보시면 너무 좋죠. 술술 읽히죠. 그렇죠? 여기도 딱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입체적인 경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편안한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로 밋밋한 활자를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리는 낭독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표현 좋네요. 자신의 목소리로 밋밋한 활자를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린다. 참 표현 좋네요. 글을 참 잘 쓰세요. 또한 소리내어 읽기는 주의력 결핍과 멀티태스킹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집중력 제어 장치다. 묵독을 할 때 우리 뇌는 수시로 딴 생각을 하거나 눈동자가 텍스트를 건너뛰는 마인드 원더링 상태에 빠지기 쉽다. 눈은 글자를 보고 있지만 뇌는 점심 메뉴나 빌린 업무를 고민하는 시기다. 이런 적 많죠. 그렇죠? 하지만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이러한 딴 생각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낭독해보시면 이걸 진짜 온전히 느끼실 거예요. 정확히 발음하려면 언어 생성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운동 피질이 쉴 새 없이 작동해야 한다. 게다가 다음에 올 단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연히 온 신경이 글에 집중된다. 제가 첫 번째 장점이 집중력 확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책이에요. 이거 안 읽어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따라서 난해한 철학서나 복잡한 법률 조항을 읽거나 유독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에는 의도적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뇌의 산만함을 잠재우고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파고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제가 낭독에 진짜 2000% 특화된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과 거인을 읽다죠. 저는 여러분 매주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한 적을 때는 2-3페이지, 많을 때는 10페이지를 낭독을 꼭 해요. 왜냐하면 뭔가 정리가 되고 진짜 뇌가 이렇게 정렬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낭독한 페이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년은 갑자기 온다. 생각처럼 서서히 오지 않는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실린 글이에요. 노년은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다고 믿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세월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저물어 갈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시간은 침묵 속에 매복해 있다가 한순간에 삶의 문턱을 넘어선다. 노년이란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 던져지는 당혹스러운 선언과도 같다. 이것도 다시 읽으면 여기 밑줄 쳐야겠네요. 그렇죠? 이 갑작스러운 방문은 우리에게 현재의 무게를 다시 묻는다. 언젠가 라는 유예된 시간 속에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믿었으나 정작 들이닥친 노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툰 청춘의 마음을 발견할 뿐이다. 이거를 미숙한 마음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마주한 이 낯선 계절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낭비했던 수많은 오늘이 얼마나 무방비했는지를 아프게 증명한다. 결국 노년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다. 세월이 완만하게 저물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기에 우리는 먼 훗날을 기약하기보다 지금을 뜨겁게 마주해야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올 시간 앞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직 생의 열기가 남아있을 때 그 에너지를 헛되이 흩뿌리지 않고 쇼츠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쇼츠 보는 거 좋아요. 의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딱 10분 쇼츠 보고 쉬어야겠다. 그런 경우 근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스포츠 한번 꽂히죠? 30분 봅니다. 그냥 막 계속 봐요. 그게 쇼츠가 여러분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철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 에너지를 헛되이 흩뿌리지 않고 내면의 깊이로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렇게 응축된 시간만이 예고 없이 당도한 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줄 것이다.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이제 명언집이죠. 그렇죠? 명언집만큼 여러분 낭독에 특화된 책들도 없어요. 또 왜냐면은 분량이 많지 않고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낭독을 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음미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직급은 특권이나 권력을 주지 않는다. 직급은 책임을 부여한다. 군인도 돈도 왕을 지킬 수 없으며 오직 선행과 공덕 그리고 정직함으로 얻은 친구만이 왕을 지킬 수 있다.
충분히 오래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 이거는 저는 외웠어요. 너무 좋은 명언이라서. 한 페이지 더 읽어드릴게요. 전쟁을 즐기는 것은 병사에게 장점이고 지휘관에게는 위험한 자질이며 정치인에게는 명백한 범죄이다. 진짜 촌철살인이 뭔지 보여주는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둘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결정하라. 빠른 것은 좋지만 방향 없는 질주는 혼돈이다. 그냥 뭐 미친 명언집입니다. 그래서 낭독, 신종호 교수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독서법이 뭐예요? 낭독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은 모든 게 낭독에 좀 저는 특화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낭독이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그으실 거잖아요. 저는 밑줄 그은 부분만 낭독해보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렇게 이제 낭독에 특화된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그냥 명상한다,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만 낭독을 꾸준히 해주셔도 정말 1년 뒤에는 이게 조금 내가 집중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마음이 좀 정렬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를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과 거인을 읽다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아직도 문해내공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부지런히 특강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